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을 놓고 각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S는 낙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각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최종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의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4주 이내는 유전적 질환이나 성범죄로 인한 임신, 근친간 임신의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형법으로 일원화해 낙태죄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낙태죄가 사문화됐었던 측면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다 확인이 된 건데 이것을 형법으로 일원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낙태죄를 부활시키는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은 24주 이내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은 충격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그 정부가 발표한 대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 여성의 건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제적으로 조화시킨 법인가? 이것이 과연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고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각 개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4주 이내 낙태 허용안에 대해서는 이유도 묻지 않고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에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날짜로 치면 70일에 해당합니다. 24주 이내 조건부 허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는 예시보다도 더 확대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면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데다 명확성이 없어 무제한 낙태 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당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이제 거의 여성들이 본인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당연히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낙태가 24주까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약물 낙태 허용과 관련해서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이나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사실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낙태와 숙려 기간, 상담 기관과 상담원 자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 시한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찬반 주장이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